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경찰을 꿈꿔왔고 중학교 2학년부터 약 5년 이상 경찰을 꿈꾸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에도 쭉 경찰관이라는 꿈을 가져왔습니다. 1학년 때는 경찰, 2학년 때는 지능범죄수사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힘쓰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입학한 드림 전형은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본인이 꿈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걸 생기부에 정확하게 기재해 놓았다면 충분히 비교과를 내세워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전형인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졸업하거나 소속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한 학교당 7명 이내의 인원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인문 계열은 4명 이내, 자연 계열 또한 4명 이내로 그 수가 제한됩니다. 면접과 수능 최저가 없는 서류 100%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로 바뀐 2022학년도 입시에서 경찰행정학부는 교과 60%, 서류 종합평가 40%를 반영하여 총 8명을 선발합니다. 불교 추천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동국대학교의 권학이념인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일성과 학업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뽑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 필요한 서류에는 불교 추천인재 추천서, 그리고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총 3년 특별전형, 12년 특별전형 2개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부모님과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살다가 와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 체류해야 하고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와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종합사고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인문 논술은 3개의 문항이 있는데 두 문항은 250자에서 400자, 그 다음에 한 개의 문항은 550자에서 700자 정도의 분량을 작성하는 시험입니다. 최저는 국, 영수, 이합 4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자연 논술은 5명을 뽑고 인문 논술은 15명을 뽑는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네, 불교 추천인재 전형은 동국대학교에만 있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형과 거의 다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특례의 경우에는 체류 일수가 정말 아시다시피 중요해서 부모님들 중에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체류 일수가 1095일이 무조건 넘어야 하고요. 그 체류했던 기간 중에 다녔던 학교의 일수와 그 학교의 학사 일정표에 있는 날짜가 일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외국민 등록 등본이 꼭 필요하고 출입국 증명서 같은 곳에도 무슨 좀 미심쩍은 부분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 재직한 부모님, 아빠 쪽이든 엄마 쪽이든 부모님 외에 그 다른 부모님도 같이 체류를 해야 해서 한쪽만 체류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3년 특례는 학교 활동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국어와 영어 시험에 매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꿀팁은 스토리라는 단어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생활기록부에 큼직큼직한 스토리가 4-5개 정도 있다면 이를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고1 때는 통합사회 시간에 사형제도에 대해 배웠고 고2 생활과 윤리 시간에는 이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 고3 자율활동 시간에는
베카리아라는 학자의 저서를 읽고 사형제도에 반대한 논설문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자기소개서 1번에 풀어내어서 면접 때도 술술술 말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수학 시간에는 약간 청소년 범죄 동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치와 법 시간에는 경찰에게 유용한 정책을 고안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술 시간에까지 경찰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서 제 전공 적합성을 많이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지금 적어놓으세요.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했던 모든 수행평가나 과제물 같은 거를 1, 2, 3학년 폴더 구분해서 꼭 보관해놓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나 자기소개서 쓸 때 진짜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이니까 후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희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은 2번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면접은 학생부에 기반한 면접이고 두 번째 면접은 전형 적합성에 대한 면접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 다른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전형 적합성 면접은 불교 추천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불교 지식들이나 용어에 대해 여쭤보시거나 신행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시기 때문에 평소에 불교에 대한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을 쌓아가시는 것이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공무원 시험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공무원 문제집을 풀면 될 것 같고 영어의 경우에는 편입에서 나올 것 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서 편입 영어를 준비하면 이제 그 입시를 준비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이제 그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 보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법을 싸그리 다 외워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문제집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영어의 경우에는 편머리 문제집 푸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워드 스마트 정말 열심히 외우셔야 합니다. 워드 스마트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경찰 동아리의 부장 자리를 2년 동안 맡으면서 지역 경찰들이랑 같이 협동으로 이렇게 순찰하기도 했고 영웅이랑 마찬가지로 셉테드 보고서를 분석한 후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마을 안심지도까지 만드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일단 동아리 활동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들보다 훨씬 제약이 없기 때문에 꿈이 비슷한 친구들이 모인다면 더 심도 깊은 활동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교내 활동은 거의 대부분 참여했다는 것이 가장 입시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보자면 소그룹으로 모여 원하는 주제를 정한 후 독서, 토론, 설문지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심화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난민 문제 관련하여 3학년 때는 성범죄와 신상 공개에 관하여 다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을 잘 나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었기 때문에 학교 행사 이후에 불교 정신을 되새겨봤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매년 현충일마다 자전거를 타고 충원탑에 가서 추모식을 하고 돌아오면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면서 호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이후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면서 호국 불교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소리노트를 준비했고 매번 시간이 날 때마다 저에게 좀 모호하게 다가왔던 정의들 같은 거를 따로 정리해보면서 정리해보고 그리고 공식들을 이제 증명해보는 걸 이제 정리하고 외워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의를 완벽하게 아는 것과 여러 가지 증명들을 학습하는 것이 저는 수능 공부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수능 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수능 공부가 주가 되어야 하긴 하지만 수능 공부만으로 이제 깊이 있게 학습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논술이 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분들께서도 이제 끝까지 논술 공부를 놓치지 않고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논술은 70% 반영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가 30% 반영되는데 그 중에서 출결이 10%고 그 다음에 교과가 20%입니다. 근데 교과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 다음에 한국사 중에서 상위 등급 10개만 추려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등급과 5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0.2점밖에 안 나서 5등급 이내라면 내신에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만 들어가니까 자기가 잘하는 탐구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만 조금 더 등급을 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능 사회탐구로 한국지리 3개지를 했는데 3학년 때 학교에서 한 과목이 한국지리, 그다음에 생윤, 사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논술로 갈 거였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는 잘 하지 않았고 한국지리만 1등급을 맞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는 전교과 평균 내신이 1점 중반대였고요. 생기부는 21장 정도로 모든 활동을 경찰과 관련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전교과 내신이 1점 초중반대였고 생활기록부는 23장 정도였습니다. 제가 봉사를 200시간 정도 하기도 했고 수업시간 발표나 토론, 학생회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모두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두 활동이 적절하게 균형이 잡힌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전공과 관련된 질문 100개 정도를 뽑아낸 뒤 학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모의 면접을 할 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저의 영상을 직접 본다면 자세 교정, 제스처 활용, 몰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생활기록부 맨 앞장부터 끝장까지 이제 이건 절대 안 나오겠다 싶은 질문도 다 정리해서 한글파일 한 20장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꼭 나올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또 따로 3, 4장 정도 만들어서 계속 봤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학년별로 자기가 제출했던 과제들을 모아놓는 게 진짜 여기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입시 기간 동안 진짜 누구보다도 힘들겠지만 여기 오시면 절대 후회 안 할 학교 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브라질에 있는 선택을 준비하는 친구들아 해외 생활 엄청 힘들 텐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꼭 동국대 경찰행정학부에서 보자. 브라질뿐만 아니라 멕시코에 사는 친구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해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 수경이 말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해외 생활 힘들겠지만 더 버텼으면 좋겠고 오면 꼭 밥 사줄게. 저희 둘이 N수생이기 때문에 N수생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수능에만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능으로 대학을 올 생각이었는데 논술이라는 길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입학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무 수능에만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입시판에 다른 사람들보다 2년 정도 더 많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입시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물론 절대적인 공부량이나 아니면 올바른 학습법 등이 주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요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학생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모쪼록 원하는 대학 꼭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곳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에서 후배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내년에 벚꽃 같이 보러 가요. 내년에 봐요. Obrigada. Gracias.